네, 코로나 방역에 다시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발등에 불이 되어버린 상태인데요. 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 N차 감염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인 통해서 지인의 아들한테까지 전파가 됐으니까,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이미 확인이 됐고 역학조사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아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사례가 또 있었을지 않을까 하고요. 예.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점인데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네.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들어온 내국인, 외국인 합치면 4,5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이 가운데 지금 그냥 구멍이 생겨서 그냥 통과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많이라는 말은 좀 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완전히 국경을 통제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하는 부분들까지 다 막아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해서 이제 역학조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거의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는 거를 이렇게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는 거는 북한처럼 하지 않는 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오미크론이 우리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예. 일단 남아공에서의 그런 확산세를 본다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무세종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한 정보는 좀 한 달, 두 달 정도의 그런 전 세계적 유행 상황을 봐야지 이제 확실하게 이게 델타를 이겨내고 주된 변이가 될지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공 보건기구가 밝힌 걸 보면 이 오미크론 재감염 위험률이 3배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일종의 면역 회피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감염자의 재감염 사례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 다 이제 면역 회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 효과는 떨어뜨릴 거로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1, 2주 내에 이제 실험실 데이터라든지 또는 한두 달 내에 그런 돌파 감염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백신 효과가 얼마나 떨어진지 확인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은 기정사실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자꾸 이제 오해가 되는 게 이게 중증도가 떨어질 거냐, 높아질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자료가 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낙관하기도 힘들고 또 비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손영래 이제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독일의 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된다라는 교수가 했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은 전제가 이게 이제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훨씬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코로나 이게 오히려 이제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증으로 국한이 된다라는 게 지금 단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주로 집단 발병했던 층들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발생을 해서 어차피 젊은 층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유입되고 있는 사례들은 해외 여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각 국가에 이제 귀국하거나 유입되면서 발생한 사례들이니까 대부분 젊고 건강한 분들인데다가 되게 또 백신을 대부분 접종한 분들이 해외 여행이 좀 가능한 상황이니까 예. 백신 접종까지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증도만 가지고 미접종자에서 어떨 거라든지 또는 고령층에서 어떨 거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손영래 반장도 이제 근거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던데 그러면 어느 단계가 되면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유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해서 각 국가의 유행 상황을 보고 나서 적어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되고 한두 달은 지나야 전반적인 역학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중증도와 관련된 데이터는 저희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지 알 수 있고 또 유행이 돼야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일종의 해프닝처럼 유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는 쌓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아무튼 지금 섣부른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고 일단은 틀어막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게 뭐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지금은 뭐 대응책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일단 이제 다만 언제나 그렇지만 유입 차단은 한계가 있으니까 국내 유입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부터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일본의 1호 감염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지금 돌파 감염 사례라고 봐야 되는데 백신이 이거 별로 이제 그 효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델타 변이도 돌파 감염 사례가 꽤 많이 나타났고 또한 이제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도 돌파 감염 사례가 사실 많았는데 예. 그런 이제 백신 효과,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현재까지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 전략은 일단은 이제 돌파 감염은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일단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접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에서도 좀 이제 3차 접종 자체가 이제 중증도를 훨씬 더 감소시킨다는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령층 예방 접종 서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3차 접종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게 오미크론에 유입됐을 때 의료 체계가 마비된 걸 막는 또 하나의 이제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오전 11시인가요? 이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이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어쨌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거리두기에 강하기 때문에 예. 기존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그게? 네, 일단은 이제 방역 패스의 조건들, 그래서 미접종자가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을 좀 제한을 해서 미접종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당, 카페도 뭐 만약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그러면 미접종자는 뭐 1명 정도만 식사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미접종자에서의 감염을 최소화시켜서 중환자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드렸던 질문과 연동이 되는 건데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냥 접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숫자도 감소시켜서 일단 돌파 감염 사례를 줄이려는 노력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돌파 감염 사례 환자랑 미접종 사례 환자 중에 중환자로 넘어가는 사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이 완전히 꺾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제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의 중환자실 부족 상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이번에 3차 접종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일단 이 정책들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미접종자를 그러니까 더 줄인다. 그러니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이런 그러니까 그 구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영업시간 제한도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가장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일단 만약에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일단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할 때부터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같이 발표하는 그러니까 패키지로 발표하는 형태로 돼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꼭 발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손실 보상제가 이제 뭐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부 의지가 이제 또 어느 정도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택치료 의무화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재택 치료가 이제 일반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단계적 일상회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실 저희가 대부분 7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게 그냥 준비가 잘 돼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됐었으면 그래도 좀 연착륙이 될 텐데 확진자 수 느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준비 과정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거는 좀 문제로 생각은 되고요. 어떻든 시행은 해야 되는 방향이니까 빨리 이제 현장 상황들을 이제 개선하고 또한 환자들의 피해가 보지 않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냐 이게 재택 방치 아니냐 이런 주장들 때는 그건 좀 너무 과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그 의료진들이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고 중증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해서 이제 이송 체계로 접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방치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의료적인 그런 그 환자의 선별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병상 확보가 이제 큰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시립병원 6곳을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병상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효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병상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사실 6개 중에 4개는 이미 전담병원이 돼 있고요. 지금 서울의료원하고 불암의병원은 일부 환자들에 대한 진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게 워낙에 공공의료원들이 취약계층의 진료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전담병원이 되면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비상 상황에서만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짧게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월요일에 있었던 회의 때문에 그때 이제 유행 상황을 차단할 만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오늘 만약에 발표되면 뭐 다행인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솔직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 발표 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